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됐다. 평생 믿고 따르던 시어머니가 그 CCTV 화면 속에서 그렇게 낯선 사람처럼 보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남편이 출장 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낯선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철컥 무언가 여닫히는 금속성의 소리. 처음엔 냉장고 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새벽마다 반복되기 시작하자 나는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상하다, 분명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남편에게 말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자주 들르니까 착각한 걸 거야. 그 말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렸다. 시어머니가 집에? 남편 출장 중인데 왜 굳이? 그날 밤 나는 결국 작은 CCTV 카메라를 설치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편했다. 단지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음날 새벽 2시 휴대폰에서 움직임 감지 알림이 떴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거실 화면 속엔 누군가가 서 있었다. 흰색 가운 같은 것을 입고 길게 늘어진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다. 누구지? 도둑? 귀신? 아니면... 그 순간 화면 속 인물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건 분명히 시어머니였다. 속으로 외쳤다. 말도 안 돼. 왜 시어머니가 새벽 2시에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조용히 식탁 쪽으로 걸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내서 냉장고 위에 올려두었다. 그건 투명한 병이었다. 병 안에는 피처럼 붉은 액체가 절반쯤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척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어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응? 무슨 소리야? 나 요즘 무릎 아파서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다. 그러나 내 등줄기는 서늘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CCTV를 끄면 불안했고 켜면 더 무서웠다. 그날의 그 붉은 병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 CCTV 나도 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순간 나는 심장이 멎은 듯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봤다고? 언제?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출장 가기 전에 이미 알림이 몇 번 왔었어. 근데 말 안 했어.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출장 가기 전이라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속으로 생각했다. 왜 말 안 했던 거야? 그럼 난 그동안 뭐였지? 그 화면을 보면서 혼자 미쳐갔는데. 남편은 눈을 감고 말했다. 솔직히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새벽마다 우리 집에 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 근데 당신이 불안해할까봐 그냥 넘어갔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 붉은 병은 뭐야? 그게 대체 뭐냐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대답을 듣기 무서워졌다. 며칠 동안 우리는 CCTV를 끄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우지도 못했다. 그 화면 속엔 언제나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새벽 2시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와 조용히 냉장고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는 장면. 그 행동은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다.
마치 매일같이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결국 나는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열자 특유의 약 냄새와 함께 작은 불상과 초가 켜진 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똑같은 병이 있었다. 투명한 병, 붉은 액체가 반쯤 차 있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내 손을 붙잡았다. 그건 내 아버님이 쓰던 약물이야.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약이라고요? 응. 심장약인데 내 남편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 겁을 먹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집에 안 두고 너희 집 냉장고에 두는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그제야 모든 게 설명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굳이 새벽 2시였을까? 낮에도 올 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그 시간이 내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간이야. 그때마다 약을 바꾸는 게 내 습관이 됐어. 이젠 그냥 버릇이야.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섬뜩했다. 그 새벽 시간에 조용히 병을 바꾸는 그 행위가 너무나 의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CCTV를 켰다. 화면 속엔 여전히 거실이 고요히 비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되자 또다시 문이 열렸다. 설마. 나는 숨을 죽였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남편이었다. 남편이 조용히 들어와 그 병을 집어들고 그 안에 든 붉은 액체를 조심스레 바닥에 쏟아냈다. 남편은 병을 버리고 돌아서며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그의 표정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안도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이제 그 병은 없어. 신경 쓰지 마. 그게 뭐였는데? 그냥 오래된 약이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다시 CCTV를 켰을 때 빈 병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2시를 기다리게 됐다. 무섭고 싫었지만 그 시간이 되어야만 진실이 나타날 것 같았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병을 다시 가져다 놓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지. 나는 마음을 다잡고 CCTV 대신 직접 눈으로 보기로 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초침이 2시를 향해 다가가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딱! 시계 바늘이 2시를 가리키는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자가 들어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발소리, 그 움직임 분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혀버렸다. 그건 남편이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냉장고를 열고 거기서 무언가를 꺼냈다. 바로 그 붉은 병이었다.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남편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낮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는 그 병을 조심스레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속으로 외쳤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대체 그 병은 뭐야? 그때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이상하게 웃었다. 이제 당신도 봤네.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또렷이 박혔다. 순간 등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벽에 걸린 액자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액자 속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고 그 속에서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는 듯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병을 다시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그 병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지만 몸이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 병 너도 봤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약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 병에 있던 건 피야. 그 피를 매년 같은 날에 새로 바꿔왔어. 남편이 무서워했지만 나한텐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시어머니가 왜 새벽 2시마다 왔는지, 남편이 왜 그 병을 버리지 못했는지, 그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잔재였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이 끝난 날 밤 나는 다시 CCTV를 켰다. 화면 속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자 문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식탁 위엔 빈 병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빈 병이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다. 이제야 알 것 같아. 두려움과 사랑은 때로는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CCTV를 지웠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대신 묘한 평안이 찾아왔다.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나는 시어머니를 떠올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사람은 종종 사랑을 두려움으로 오해한다. CCTV 속 진실은 때로 섬뜩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우리가 잊고 있던 따뜻함일지도 모른다.